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1,706억을 매도를 했고, 금일 코스닥을 순매수를 46억 정도를 했죠. 그동안에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일부 쇼커버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익 매도가 3,526. 이 주체가 외국인이었다. 한미 방위비 관련해가지고 불협화음 정도가 조금 나왔는데, 금일 오후에 미국 국방부, 미국 백악관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문제가 없다. 미군 철수 전혀 문제가 없고 한미 방위비 협상 중이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35%, 코스닥이 마이너스 2.14%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들 오늘 특징이 풋옵션을 한 133억 정도를 매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이 매집을 했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쇼커버링, 금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선물이 4.35포인트 하락하면서 278.30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워낙 외국인이 5,706억을 거래소에서 매도를 쳤어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주를 이루면서 매도를 쳤는데, 기관이 2,6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좋은 종목들은 기관들이 좀 사죠. 근데 코스닥도 한 800억대 매도, 금일도 696억대 매도, 기관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2.14%가 또 급락을 한 부분들이다. 제가 주민터넷을 계속 이것만 주민터넷 100만원 정도 종가 베팅을 계속 진행했어요. 이 5,600원일 때 매수해가지고 이건 종가 베팅 들어간 상황이고요. 1,500원 정도에 던졌던 부분이다. 시간에 5,350원인가를 또 샀어요. 다음날 또 흘러내리는 부분, 이게 바닥이 아닐까라고 했다가 못 올라오는 부분들 때 손절 거의 10,000원씩 주고 있다. 시간의 단일가에 5,150원 정도에 샀어요. 그 5,300원 정도까지 뛰었는데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이게 급락을 해가지고 5,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절 그렇게 해가지고 금일 주민터넷 같은 경우 보시면 12,172원 계속 이런 거예요. 1%대에서 끊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매매 스타일은 뭐냐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던져버리는 부분,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액을 아주 최소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국내 지수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H지수, 전 세계 증시가 별로 안 좋았죠. 동아시아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연준의 정치적 위험이 줄었다. 10월 FMC, 어제 새벽 4시 정도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시장의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10월 회의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약화됐다. 경기 둔화 조짐이 약화됐다는 거는 경기가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금리 인하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중기적으로 미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위험이 9월 이후 약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오른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내내가 옵션 만기 주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셋째 주 금요일 시가로 결정이 되고요. 오늘까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요. 내일 시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시장에 대한 위험이 별로 없다. 연준이 당분간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좋아질 가능성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또 시장에 돈이 좀 풀리는 기대감으로 조금 올리는 부분들에서 일침을 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익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히 크게 빠지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 CNBC의 메인이에요. 독일 닥스 지수가 약보합, 영국 FTSE 같은 경우는 0.62%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가크 지수는 0.16% 같은 경우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만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UBS 투자은행은 앞으로의 한 10년 동안 상당 부분 변동성이 출해될 수 있다라는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죠. 이 S&P 다우 나스닥 정도에서 이 일봉으로 보시면은 한 번도 조정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고 하지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S&P 같은 경우 크게 문제 없어요. S&P도 그렇고 다우 나스닥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홍콩 H지수를 보시면 금일 많이 빠졌죠. 1.3%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50일선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홍콩 H지수나 국내 지수도 추세가 별로 없다. 이게 국내 지수인데요. 이게 K200이에요. 278.30포인트 금일 이렇게 빠졌는데 51선 부근보다 약간 위죠. 조금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매물 소화 과정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걸 뚫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때는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정 부분 51선 정도 뭐 해외 증시나 국내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심했죠. 이 정도의 변동성, 코스닥 같은 변동성이라고 하면 3일간 엄청나게 빠진 부분들이 8% 정도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됐다라고 보고 51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무한정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은 또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기관들이 의도한 부분들이에요. 기관이라고 하면 그 자산운용사, 국내형 헤지 펀드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MSCI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하지만 국내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냐면 시장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조성을 하고 뉴스거리를 많이 만들고 찬미 간의 뭐 이견, 철수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공포감을 많이 주죠. 거기서 그대로 그냥 꽂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부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가 이게 뭐 무차익 같은 경우도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익을 매일매일 확정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77.90원, 7.9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1200원이 1150원대까지 빠졌다가 그 일정 부분을 반등한 부분들. 여기서 저는 계속 흐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푸세 변동성에 저는 베팅을 많이 해요. 푸세 변동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변동성을 조금 보기 위해서 보통 30분 봉으로 보다가 보면 과열권이 많이 나와요. 과열권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기서 일정 부분 기계적 매매, 프로그램 매매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많이 섰죠. 시장 변동성이 많이 섰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뭐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현재 지수가 51선 부근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30분 봉상 보면 51선 부분 과매도권이 조금씩 이제 출회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RSI 상으로도 제가 좀 RSI를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매도권이 지금 출회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30분 봉상으로 조정이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옵션 프리미엄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풋옵션이 많이 살아났다가 일정 부분 풋옵션이 죽으면서 콜옵션도 일정 부분 오르는 게 아니라 콜옵션도 흐르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부분들. 그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매수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죠. 1000개 중에 뭐 10개 종목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캘퍼들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거는 1년에 몇 번 안 나와요. 이런 숏 게임도 한 번 나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뭐 들쑥날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개인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공매도로 뽑아먹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푸세 변동성에 베팅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파생 상품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주 타겟적인 매매 아니면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일 국내 뉴스에서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 대한 파악을 잘못하고 있고 오판을 하고 있다. 소득 분배 개선에도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저소득 무직자도 증가한다. 제가 지난번에 우유 배달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자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이 상승은 무엇을 가져왔냐 하면은 일자리 감소를 가져왔죠. 자영업자가
그만큼 자영업자와 배달원 사이에 이 우유 배달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제살 까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자영업자가 확대되고 그 뭐 우유 대리점 같은 경우에 이익이 확대되면 배달원의 이익도 증가될 수 있겠지만 사 먹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줄어든 걸 가지고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그 대리점주의 이익은 거의 뭐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금일 가게 동향조사 발표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몰락하고 있다. 알바 자리도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ECD에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또 하향시켰죠. 2.0% 또 하향시켰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에요. 성장 동력을 계속 잃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데 글쎄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금융지주사들의 이익을 반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살 깎아먹기 경쟁을 또 하고 있다. 삼성 SDI가 BMW와 이제 10년간 약 3조 8천억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다. 삼성 SDI를 금일 조금 강했죠.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관이 좀 많이 샀어요. 홍남기 화성 테마파크 비전 선포식 그죠? 여기에 정용진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대형 투자에 감사하고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씨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기업이 이거하고 휘청휘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에버랜드라든지 내지는 서울랜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국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지금 이게 국내 경기가 갑자기 뭐 지금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도 있고 뭐 최저임금 상승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안 좋아지는데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 건설이라든지 토목적인 부분들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신세계 그룹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아요.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아야 된다. 안 좋으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업 자체가 휘청휘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투자인가 아닌가는 이거는 조금 무리한 투자일 수도 있다. 금일 KTX 열차 운행 70%, 수도권 전철은 80%가 운행이 되었다. 철도노조 파업, 요 출근길 이거는 금일 뉴스 중에서 MSCI 제조정에 코스피 2100 밑으로 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MSCI에 대한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으로 중국 A 지수죠. 중국 부분을 조금 높이고 중국 A주 비중을 추가 편입하고 한국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 과거에 한국이 굉장히 좋았을 때 뭐 리밸런싱 나온다라고 해도 버텼어요. 한국 경제가 뭐 좀 별로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주로 빼는 부분들은 코스피를 많이 빼죠. 코스피가 조금 일정 부분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게 또 미국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걸 기관들이 코스피를 한 2천억대를 사다 보니까 뭐 기관들도 그렇게 돈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막 다 팔고 코스피에 좋은 종목들을 쇼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부세의 악소리, 마리프 플러스 음마 두 채에 402만 원에서 1134만 원에 그러니까 종부세 악소리라는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거든요. 세금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집 가진 분들 요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걸 느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 미치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의 종부세가 막 3배 가까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공산국가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로 1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갑자기 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데모를 했죠. 유류세 같은 경우 막 올리고 그랬으면 진짜 청와대에 막 화염병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프랑스 시민 같은 경우. 그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는. 그거는 표심과도
강력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종합부동산세라고 하고 또 내지는 1가구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만이 되게 많아요. 국내 증시 굉장히 안 좋았죠. 저는 이 금일은 제가 신원을 조금 샀어요. 1995원에 만약에 이게 또 빠진다라고 하면 그마저도, 그 작은 돈마저도 손절을 하고, 이게 간다, 이게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을 주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베팅이 들어가는 부분들, 기회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소액을 베팅하면서 그런 기회를 보고, 거기서 지금까지 뭐 10,000원 준다, 뭐 20,000원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다가, 이게 도박하고 똑같거든요. 한 번씩 베팅을 해보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날 그냥 접고, 그렇게 하다가 일정 부분 만약에 저점을 잡혀서 그 안에 세력들이라든지 한번 확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3천만 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베팅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에 뭐 5% 10%만 먹어도 뭐 500만 원 막 그런 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런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제가 항상 접근하는 부분들이 손절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만약에 큰 돈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버티질 못해요. 이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한 번에 크게 올라가는데 뭐 20% 30%가 올라가는데 자기 가격이 오면은 팔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분들 지나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그런 수익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마감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돈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손절 하다가 내가 이게 맞았다라고 하면 그때 피라미딩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베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1% 내지는 4% 매해, 그리고 10년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결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50일선의 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지수선물 뭐 이런 코스닥 K150, 코스닥 150 선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50일선 정도까지의 조정, 그러한 조정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많이 빠졌을 때는 하방 경직이 일어나면서 그 하방 경직 이후에 다시 베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 지금은 하방 경직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하방 경직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급속도로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일정 부분 빠진 다음에 투매가 나온 다음에 매물이 일정 부분 완료된 부분, 이때는 숏 커버링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숏 커버링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확정짓는 부분들, 여기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많이 사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계속 그냥 보면서 베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공매도 한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일정 부분 올라갈 때 그 폭이 굉장히 빠르고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공 투자하십시오.